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동안 잠수 잘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수를 잘 타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이게 영상을 제때제때 안 올리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여건상 영상을 제때제때 올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영상을 올리다가 은둔 유튜버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셋이 있으니까 제 자유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번 영상 그 디젤 차는 중고로 웬만하면 사지 마시라 라는 그 영상을 올릴 때 그 차를 오래 세워두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라는 영상을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네요. 쉐보레에서는 그 신차 길들이기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의 그 전반적인 그러한 관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의 그 첫째 명시된 것이 차는 가급적이면은 매일매일 운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진으로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올려 볼게요. 왜 차는 매일매일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신차 길들이기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연기관이 그 오랫동안 멈춰 있게 되면은요, 그 내연기관 내 그 윤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내연기관이 가동하지 않게 되면은 그 내연기관 안에 있는 오일이 늘어붙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이 동맥경화 현상, 사람으로 따지면 동맥경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 운행을 많이 안 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차갑게 냉각된 그 금속에 의해서 그 오일 성분이 그 금속 그 내연기관 내 그 윤활 배관 안에 늘어붙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이것이 뭐 내연기관이 가동할 때 완전히 뭐 대충 원상복구가 되는 그러한 그 해소가 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긴다면 그나마 그것이 다행이겠지만, 이것이 늘어붙은 그 오일이 제대로 늘어붙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 내연기관 내 그 윤활 성능이 떨어져서 윤활유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연기관 내에 고장을 유발할 수 있으니, 차는 가급적이면은 가급적 매일매일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급적 매일매일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더군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중고시장에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들 보면은 보통 1년이나 5, 6개월 이상 계속 서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 일부 그 중고 매매상 같은 경우에는 5개월, 6개월, 1년 동안 시동 한번 켜지 않고 이렇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보면은 이러한 쉐보레에서 걱정하는 이 고장의 원인을 제시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디젤 차는 중고로 사지 않는 그런 방향을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운행을 장기간 안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윤활하는 그 윤활유가 흐르는 그 라인에도 이런 부식이 생길 수 있을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요즘 차가 어떤 차인데 그 부식이 생기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코넉스 같은 경우에는 엔진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알루미늄 합금 주조로 보통 이렇게 엔진을 만들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차는 그 디젤 차이기 때문에 압축 착화식 아닙니까? 압축 착화식이면은 고압의 압력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합금으로도 버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철 성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주철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어떠한 그 불합리한 점이 있을까요? 이게 부식에 좀 약한 것이 바로 주철 성분입니다. 이게 부식이 많이 생기지만은 이 주철의 또 한 가지 강점은 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저렴한 철제이긴 하지만은 부식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강한 그 압력에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철 성분을 보통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매일매일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쉐보레 매뉴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은, 이왕지사 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은 16km 이상, 일회 주행시 16km 이상을 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내연기관 내의 윤활 성능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 1회 주행시 16km 이상을 운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보험료 아낀다, 그리고 기름값 아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 유지비를 아낀다 라는 이런 취지에서 보통 보면은 일주일 한 달 이상을 세워 두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이렇게 되면은 차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유지비 아끼려다가 유지비 아낀 만큼 수리비가 나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법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해서 차는 매일매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쉐보레에서 차를 매일매일 움직여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부식입니다. 차가 오랫동안 서 있으면 부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뭐 아연도금 강판으로 뭐 만들었대는데 부식이 왜 생겨? 뭐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연도금을 한 차들이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는 것은 부식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안 생긴다는 것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차가, 아연도금하지 않은 차가 부식이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식이 적게 생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철제죠, 여러분. 세월의 장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차가 주행을 하면서 차의 그 유입된 그런 수증기라든가 습기를 통기성으로, 주행에서 발생하는 그 통기성으로 건조시켜서 그 차 안에 그 유입된 그 습기를 제거함으로 해서 그 부식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러한 이유에서도 차를 매일매일 운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차를 오래 세워두면요 바로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라이닝인데, 라이닝에 보면은 이게 부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요즘 차들이 어떤 차들인데 이렇게 부식이 생겨?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특히 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 주철 성분을 많이 씁니다. 주철 금속을 많이 씁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철의 그 중요한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주철 성분이 강성이 높죠. 강성이 높지만 부식이 잘 생기는 것이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 왜 주철 성분의 그 금속을 많이 사용할까요? 가격이 저렴하면서 높은 강성을 낼 수 있는 금속이기 때문에 이 주철 성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주철 성분은 차량이 운행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습기에 너무나도 많은 노출 시간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주행하지 않게 되면 통기성이 발생해서 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되면은 라이닝에 이런 부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라이닝에 부식이 생기면은 당연히 주행 성능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이라든가 기타 주행 성능에 안 좋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은 차를 매일매일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쉐보레에서는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은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요, 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한 자리에 오래 서게 되면은 바로 요 부분이 경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이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화가 되는데, 타이어 주행을 하게 될 것 같다면 이 타이어의 경화되는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타이어를 주행시키지 않고 타이어를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이 부분, 바로 이 밑바닥의 이 접촉면이 경화되는 속도가 다른 부분에 의해서 훨씬 더 빨라지게 되다 보니 타이어의 성능이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도 좀 빠꾸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타이어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운행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배터리도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는 계속해서 충전이 돼야 되죠. 충전해야 그 배터리의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시간 동안 차에 방치되고 재충전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다 보면은 배터리의 그 재충전율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배터리의 그 재충전이 원래 기능만큼 재충전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오래 세워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단자를 분리하는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그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차가 매일매일 움직여줘서 전력을 제때제때 공급해주고 재충전되는 그러한 컨디션을 유지를 해줘야 배터리의 성능도 기존 설계된 만큼 그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제가 2017년도에 그 트랙스를 몰았을 때죠. 그 트랙스를 몰고 있을 때 제가 베트남에 2주 동안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이 트랙스를 주차를 했는데, 2주 후에 베트남에 갔다 오니까 흰색 그 트랙스가 노란색으로 변해 있더군요. 그 황사 면제에 이제 뒤집어 써져 있고 막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2주 만에 이제 시동을 켜게 되니까 RPM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군요. 왜 이런가 해서 알아보니까 그동안에 충전되지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한 자동차의 그 몸부림이었죠. 한동안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공회전을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안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2주 동안 멈춰 있는 그러한 배터리는 바로 이러한 고 RPM이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 그러한 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전원을 이제 차단을 했지만,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RPM 현상이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나중에 알아보니까 2주 동안 장시간 방치가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엔진 자체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매일매일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차가 매일매일 움직여야 될 이유는 내연기관 내 윤활 성능, 일반적인 컨디션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차의 주행을 함으로 해서 내연기관의 윤활 성능을 유지시켜주고, 내연기관 내 부식을 예방을 해주면 내연기관의 엔진 컨디션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차가 주행함으로 해서 차 내에 유입된 습기를 통기성으로 건조시켜줘서 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그리고 타이어의 경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죠. 장시간 방치해두면 타이어의 경화 속도가 빨라져서 타이어의 수명도 그만큼 짧아집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영향, 배터리가 오랫동안 재충전되지 않으면 그만큼 배터리 재충전하기 위해서 고 RPM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고 차를 오랫동안 잘 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제가 요새 버스 캠핑카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버스 캠핑카에 빠져 있는데 그 버스 캠핑카 보면은 보통 이제 중고 버스로 이제 실내를 인테리어를 이제 개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보통 30만 킬로 탄 버스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뭐 20만이나 30만 주행거리 20만에서 30만 되는 그런 버스를 구입을 해서 이제 개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의 관념상 뭐야 20만 30만 아니 뭐 이 정도 주행거리를 탄 거를 왜 사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전문가의 뭐 말을 들어보면 매일매일 운행했던 뭐 이러한 버스들 그리고 뭐 고속버스 회사들이라든가 뭐 관광버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움직여주는 이런 버스들은 관리만 잘하면은 거의 뭐 100만 킬로까지도 운행을 하고 보통 200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만도. 그래서 버스 엔진과 우리 일반 차 엔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 차가 어느 정도 윤활 기능을 제대로 유지해 주면은 차를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엔진인데 버스도 뭐 일반적인 엔진이고 그리고 이게 같은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움직여주면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차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올리겠고요.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영상을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한번 자동차 매장에 방문해서 타오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전문가들이 리뷰를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 초보 유튜버가 보는 타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